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사법행정 개혁안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법원 공무원들이 매년 2번씩 실시하는 게 있죠. 법원장 등에 대한 다면 평가인데요. 그 결과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 두 사안 이분 연결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소연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사무처장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그 안녕하세요. 사법행정 개혁안 공청회에 다녀오셨죠? 네, 토론자로 다녀왔습니다. 예, 몇 가지 좀 입장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핵심은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인데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게 이제 네 가지 주요 안건이 있었는데, 네.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이 이제 제일 주요 이슈되는 당연히 사안이고요. 네. 그리고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이제 타파해야 되고 음. 새로운 개혁안에는 꼭 필요한 안건이긴 합니다. 네. 그렇지만 아직 안 해본 것이고 계속 음. 저희는 행정처에 저도 법원 구성원으로서 네. 행정처에서 계속 해왔던 게 이제 익숙하다 보니까 예. 새로운 상이 잘 그려지진 않아요. 어. 그런데 이제 많이 위원들께서 많이 고민하시고 음. 이제 그랬던 이제 아니라는 거는 어제 느껴졌고요. 네, 네. 그랬는데 그 위원회 구성이나 음. 운영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미비한 것이나 우려할 점이 있어서 조금 더 TF 운영하고 네. 조금 더 다듬어져서 국민들 눈높이나 또 법원 내부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렇게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미비한 점이라는 게 어떤 점입니까? 예를 들면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게 됐거든요. 그렇죠. 13명인데 이거를 보면 13명 중에 변호사 잘 꾸려지게 되면 만약에 이렇게 어떻게 된다면 최대 11명까지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의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일반인의 눈으로 봤을 때 이제 그것이 제일 걸렸거든요. 네. 지금 법조 일원화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변호사도 판사가 될 수 있고, 예.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음. 그리고 이제 대한변협에서 그리고 지방변호사에서 추천도 하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렇게 공직사법부라는 것이 약간 이익단체에 조금 휘둘릴 수 있지 않을까, 방향이 잘못 잡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국민의 시선으로서는 좀 걱정되는 면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내부 제가 법원 구성원으로서는 내부 인원보다는 법관이 이제 한 4명 정도 들어가게 돼 있는데요. 예. 외부가 이제 훨씬 인원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솔직히 법원이라는 것이 법관 3, 4천 명에 일반 공무원이 법원 공무원이 15,000명, 2만 명의 직원이 이제 있고요. 그리고 전국의 조직이다 보니까 네네네. 전국에 이제 정말 조그만 도시까지 지원까지 15번까지 굉장히 좀 복잡하고 또 여기에 있지 않으면 법원의 특수성을 잘 알지 못하는 그래서 굉장히 인사나 예산에도 좀 어려운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내부에서 이런 걸 잘 아는 사람이 제대로 설명해주고 그거를 좀 알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도 좀 그게 맞겠다라는 이제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내부 인원이 좀 적다는 거. 네네네. 그리고 상임위원을 한 2-3명 이렇게 하게 구성이 좀 돼 있어요. 지금 안건은. 그러니까 위원장 1명하고 상임위원 2명. 2명. 예. 그런데 이거는 정말 제가 지금 행정처 안쪽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지만 계속 보면 제가 봐도 굉장히 많은 일을 해야 되거든요. 회의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 계속해서 안건은 매일매일 수많은 안건들이 올라오고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텐데 또 이제 저희가 보면 재판 사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전산화를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조금 더 상임으로 좀 많이 운영이 돼야지만 제대로 영향을 하지 않을까. 만약에 상임이 아니라면 비상임이면 정말 그전처럼 자문위원 역할밖에 못할 텐데 예. 그렇다면 제대로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을까? 그런 게 이제 좀 고민이어서 어제 그런 의견을 좀 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무처장님 말씀을 좀 제가 이해한 걸 좀 한번 확인차 질문을 다시 드려볼게요. 그러면 이 사법행정위원회 구성에서 위원 구성에서 법원 내부, 그 내부라고 하는 게 뭐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법원 그렇죠. 직원들, 법원 직원들을 대표하는 사람 내지 법원 직원들이 추천하는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 혹시 이런 주장이실까요? 네, 그렇죠. 근데 우선 지금 법관이 한 4명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좀 주목해야 될 것이 공무원 노조가 추천하는 비공무원, 비변호사 1명이 이제 안건에 상정되어 있어요. 네네네.
이거는 이제 굉장히 환영할 일인데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연대까지는 그동안 공무원이 이런 위원회에 참여하고 했던 것이 없었던 것 같은지 네. 우선 비공무원이라고 이제 올라와 있어서 저희가 이거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그리고 많은 일을 해봤던 예. 한 명이 들어가는 건데 이거는 공무원이 들어가서 15,000명이 공무원이라고 했잖아요. 법원 내부에. 네. 그래서 공무원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꼭 이게 뭐 법관이든 뭐 공무원이든 누가 추천하든 따지지 않고 우선은 제 생각은 법관이어도 좋고 뭐 행정을 이제 고위 관리자인 공무원도 좋고 또 저희 같이 법원 공무원 노조에서 추천하는 공무원이라도 좋고요. 네. 어쨌든 내부에서 사안을 좀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그래도 반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내부라고 해서 또 뜻을 다 같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 이상이 돼도 과반수 이상이 돼도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그 공청회 법원 행정처의 이지영 심의관도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죠. 네. 이분의 주장은 사법권에는 사법행정권도 포함이 되는데 그렇죠. 지금 이렇게 가는 것은 사법권 독립의 침해 결과를 빚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점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셨고 다른 패널 분들이나 이제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반박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사법행정권 행사는 따로 이제 독립이다. 사법행정권도 이렇게 하는 것이 선진국의 국제적 스탠다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셔서 다른 이제 서채환 변호사님께서 패널로 오신 분께서 그건 아니다. 라고 이제 정정까지 하실 정도로 그건 여러 의견이 있다. 그리고 사법권 독립에는 모든 것이 그것과 별개다. 라고 이제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이지영 심의관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그동안 행정처가 많은 거를 모든 걸 만능적으로 제왕적으로 해왔던 것을 밖에 못 봤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중요하고 그렇게 이제 생각이 이제 박혀 있어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길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려를 표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약간의 그 행정처를 보면 엘리트주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몇 명이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거를 결정하고 그 소수가 이제 좀 집행하고 결정하는 이런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이제 그런 기준을 봤을 때 누가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만약에 비상미라든지 내부위원이라든지 할 때 그렇게 이걸 할 수 있을까라고 합의체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우려된다라는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요. 근데 그렇지만 민주당이 이렇게 이제 안을 짰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의식은 대법원장의 권한이 거의 제왕적인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이걸 좀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 의식인 것 같아요. 이 방향성에는 동의하세요? 네, 방향성에는 동의하죠. 그래요. 그래서 어제 그 이지영 심의관님이 하신 것에 전현희 단장님이나 저장님께서 반대 의견을 내셨고 합의체의 장점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저도 그 사항에 동의합니다.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정관 예우 근절 차원에서 퇴임 대법관은 5년간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한 거라든지 징계 규정을 좀 바꿔서 정직이 현재 최대가 1년인데 이걸 2년으로 늘리는 것 이런 거에도 좀 동의를 하세요? 저는 이제 국민의 눈높이나 일반직의 눈높이에서는 정관예우 근절, 법관징계 강화 이런 거 이제 굉장히 동의하고요. 그리고 판사회의 실질화랑 이제 법원장 추천제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판사회가 실질화돼서 판사회의 전국법관 대표회의가 제 역할을 잘해서 사법행정위원회에 강력한 민주적 전달 의견을 표현하는 그런 기구가 자리 잡는 것이 사법행정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전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 사무처장의 말씀을 종합을 하면 전반적인 방향성에는 동의를 하고 다만 사법행정위원회 구성 문제에서는 좀 약간 디테일한 수정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이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다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매년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대법원장 그리고 각급 법원장 등에 대한 법원 공무원들의 다면 평가를 실시를 하는데 이번에 하반기 평가 실시 결과가 나오는데 그렇죠. 대법원장 점수가 엄청 낮게 나왔다면서요.
네, 맞아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 이제 평균 여러 항목을 조사를 하는데요. 네. 이제 평균 21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몇 점 그런데 만점이에요? 100점 만점이에요. 100점 만점에 21점이 나왔다고요? 네네. 오, 이거 예. 네, 왜요? 그런데 예. 근데 저는 그게 참 이 법원 구성원들의 평가가 변함이 없다고 느끼는 게 상반기에도 20점이었어요. 아,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상반기가 음. 그 파기환송 재판 한 다음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작년에는 67점, 60점이었어요. 완전 급락을 한 거네요, 그러면 평가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많이 내 눈앞에 보이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보고 들은 거를 평가하지 잘 모르는 건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네. 솔직히 대법원장, 처장, 뭐 차장, 대법관들이 점수가 조금 낮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멀리서 보고 그리고 대신에 그런 기사나 판결이나 또 사법 행정이나 네. 이런 걸로 이제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엄청 그렇고 이제 일반 법원장은 이제 그나마 조금 점수가 네. 또 가까이 가서 좋은 점도 보고 예. 인간적인 점도 보고 하니까요. 예. 그래서 일반 법원장은 한 60점, 70점 정도가 평균으로 나오고요. 오, 그래요? 그러면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평가가 확 떨어진 거는 역시 결정적 계기는 그 파기환송심 이거였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예. 아무리 낮아도 20점이 나오긴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이번에 계속해서 행정처장이 청문회나 국감에 계속 나가서 발언을 했잖아요. 네네네. 그런 모습을 봐도 거의 40점은 나오거든요. 예. 네. 그런데 대법원장이 20점이 나왔다라는 건 저희가 이제 관리자로서의 평가, 그다음에 행정 입법을 견제하는 예. 그런 역할을 하는 걸로 평가, 그리고 국민 기본권 향상을 어떻게 잘했느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봤는데 예. 세 가지에서 조금만 몇 명, 한 10명, 20명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제 거의 평균 21점이 나온 거죠. 그런 건 이제 관리자로서도 저희가 올해 한 해를 보면 굉장히 좀 문제가 많았어요. 예를 들면 내부적으로도 일반직들이 이렇게 법원 공무원들이 좀 동의하지 않는 평정 비율을 개정한다고 한다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초과 근무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또 무슨 예산 수당 기본적으로 받아왔던 수당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제때제때 지급되지 않는 문제들. 그랬어요? 이제 예. 이런 것들이 관리자로서 예. 이게 또 잘 평가받지 못했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당연히 행정 입법권 견제라는 것은 당연히 비상계엄 때 네.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것, 네, 그런 것은 행정권을 견제하지 못한 것이고요. 그리고 정치적인 판결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입법권을 견제하지 못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이렇게 대법원장은 대법관의 역할을 같이 수행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굉장히 좀 획기적이고 또 사회적 약자를 그리고 노동자나 장애인자나 이런 것들을 위한 기본권 향상의 판결이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예.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판례가 되고 하나의 이슈가 되고 사회제도를 바꾸는 그게 이제 저는 제가 볼 때는 대법원의 제일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평가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나 다른 법원장 평가에서 좀 눈에 띄는 부분은 좀 따로 또 있을까요? 이번에는 그 일반 지방 법원장들 예. 그 특별히 이렇게 저희가 50점 이하를 부적합자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부적합자가 특별히 나오지 않았고 좀 눈에 띄는 부분은 춘천지방법원장이 이제 50점이 나왔어요. 왜요? 이제 일반 법원장 중에는 제일 낮게 나온 건데 네. 이제 나경원 의원의 이제 배우자시잖아요. 예, 그렇죠. 춘천지방법원장님이. 그래서 물론 당연히 다른 역할을 당연히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청문회에 나오셨던지 국감에서 이제 그러셨을 때 발언 같은 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역대 그 평가에서 네. 모든 평가를 통틀어서 21점이 나온 적이 있어요? 제가 또 숫자에는 약해서 기억은 잘 못하는데 최하라고 저희가 이것도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역대 최저 점수입니까 그러면? 21점이요? 예. 네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그 사무처장님이 지기현 부장판사의 재판을 보면서 법원 공무원들이 제일 붕괴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어떤 취지로 하신 그렇죠. 말씀이세요? 법원 공무원들은 이제 저희가 민사나 형사가 제일 많잖아요. 법원에 차지하는 비중이. 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일반직을 포함해서 보안관리대 속기 모든 사람이 이제 법정에 들어가는 일을 하게 돼 있어요. 네네네. 그런데 법정에 들어가 보지만
아무리 오래 근무해도 그런 법정을 보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 법정이란 건 어떤 법정입니까? 이렇게 조금 약간 진지해 보이지 않고, 아, 조금 다른 사담을 나누는 것처럼 보이고, 네. 그리고 이렇게 재판장이 많이 웃는다라든지 이런 거는 예, 무슨 뜻인지 다들 그런데 영상 보니까 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예.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그런 적은 정말로 20년 근무해도 거의 보기 힘든 그런 이제 재판정의 모습인데 네. 그리고 재판은 굉장히 근엄하고 네. 그리고 굉장히 양쪽의 재판장들이 공정하게 재판하려고 노력하고 네. 절차에도 양쪽에 똑같은 네. 권리를 주려고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보다가 이게 공개가 되는 순간 이제 댓글들이나 사람들 주변에 이제 주인들이 재판이 원래 저렇냐. 그렇죠. 예. 그런 얘기 나올 수 있죠. 예. 오해하죠. 그리고 내가 법원에 다니면서 이렇게 뭔가 나의 자존감이라고 할까요? 내가 법원에 다녔던 그런 것들이 좀 떨어지는 그리고 혹시나 국민들이 오해할까봐. 네,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행히 이제 이진관 부장판사님이 예. 평소의 법정처럼 저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잘해주고 계셔서. 원래 평소 스타일이 그렇습니까, 그분은? 이진관 부장님 스타일은 제가 모르는데요. 네. 보통 대다수의 판사님들이 그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니까요. 근데 그럼 그 얘기 나왔으니까 마지막으로 그 김용현 전 국방장관 그 변호사들의 행태 있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그런 건 진짜 볼 수가 없는 행동이고요. 예. 그리고 누가 봐도 변호가 아니라 본인을 드러내기 위한 행동이잖아요. 네. 네, 저는 정말 김용현을 변호할 의지가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도 다행히 저는 이진관 부장판사가 그렇게 단호하게 대처를 했기 때문에 네네. 중앙법원장도 움직였고 어제 기사를 봤더니 법원행정처에서도 고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경찰에 고발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목소리를 내는 것이 그리고 누군가가 소신 있게 이진관 부장판사님처럼 네. 소신 있게 대처하고 또 여론이 만들어지고 또 저희 같은 공무원 노조도 목소리를 내고 하는 것이 이렇게 행정처장까지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복소연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사무처장이었습니다.